젠더 후진국 일본의 남녀평등 지수가 또다시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13일 성격차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남녀평등 지수에서 일본은 146개국 가운데 116위를 나타냈습니다. 기니아와 부탄, 인도를 제외하면 일본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모두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순위가 가장 낮은 이탈리아는 63위였습니다. 나머지 G7 국가들은 모두 30위 내에 들었습니다. 일본의 순위는 120위였던 지난해보다 4개 놀랐지만 조사 대상 국가가 156개국에서 146개국으로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녀 완전 평등 상태를 100%로 할 때의 평가 점수는 65%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2015년 67%를 기록한 이후 남녀 평등 성취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99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순위가 올랐습니다. 평가 점수도 68.7%에서 69.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도 107위에서 102위로 5계단 상승했습니다. 1위는 13년 연속 아이슬란드가 차지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녀평등 지수는 정치, 경제, 보건, 교육 등 4개 분야로 평가합니다. 일본은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는 중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121위, 정치가 139위로 최하위권에 그치면서 종합 순위를 끌어내렸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 장관과 국회의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고 여성 총리가 없었다는 점이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한국도 경제 분야의 성적은 123위로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교육도 104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반면 보건과 정치 분야의 순위가 높았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만 해도 일본의 순위가 한국보다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회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는 등 여성 할당제가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2006년 첫 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 분야 남녀 평등도는 6.7%로 같았습니다. 2022년 일본의 달성도가 6.1%로 뒷걸음질 친 반면 한국은 21.2%로 오르며 종합순위도 10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김우라칸 고베 대학 교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화에 나서며 변화를 통한 성장을 선택한 한국과 변화를 거부한 일본과 차이는 1인당 국내 총생산 등에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9,340달러로 세계 28위, 한국은 33,801달러로 세계 30위였습니다. 1998년 37계단 차이였던 격차가 2계단으로 줄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이후먼의 사사키 가오리 사장은 국가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일본도 여성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거의 모든 순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생전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쏘아 올린 세계의 화살은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그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디플레이션의 깊은 늪에 빠진 일본 경제를 구하고자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 과감한 성장 전략 등 세계의 화살을 축으로 삼은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아베노믹스의 돌격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추천으로 2013년 3월 일본은행 총재 자리에 오른 그는 일본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를 2년간 무려 2배로 늘리는 양적 완화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를 통해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그간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던 엔고 역시 탈피할 계획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일본 경제의 발목을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던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고자 아베 전 총리가 짜낸 책략이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현재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구로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엔저에 힘입어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개선으로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소득 수지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주가는 2배 올랐고 임금 상승과 실업자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기업들은 막상 늘어난 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보다는 국외 투자를 늘리는 데 썼습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서 2010년 이후부터는 재화 수출 증가보다 소득 수지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 해외 생산 비율은 2010년 18.1%에서 2019년 23.4%로 5.3%포인트 늘었습니다. 또한 엔저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지웠습니다. 특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엔화 약세는 수출 확대로 이어져 일본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장기간 지속됐다며, 그러나 일본 제조업 현지화 전략 증대, 일본 내 서비스업 비중 확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도 뭔가 크게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테 배우라는 말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일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아베가 저질러 놓은 일의 후폭풍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으며 그가 사망한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지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아베가 만약 살아 돌아왔더라도 어차피 한국은 반일 교육, 노제팬을 기본 자세로 한 나라이며 늘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인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제대로 된 대화도 통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 이란 관계가 완화될 것을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이니 의례적 외교 관계만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중에 국민성을 포함해 시장 규모도 작고 방리 기술 등밖에 없어 그다지 중요한 나라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제대로 대화가 통하는 대만을 필두로 동남아시아 제국 등을 기본으로 한 외교 자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단기간에 개선이라니 꿈같은 이야기, 역시 판타지의 나라. 개선하려면 잃어버린 신용의 회복이 우선이다. 그 신용은 국제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그 국제법을 어긴 것은 전전 정권이나 이전 정권, 게다가 그 정권을 선택한 것은 국민이고, 무엇이든 나쁘다고 표현한다면 그 조약을 맺은 정권에 있을 거다. 그들은 대화를 나눈 상대를 공격하고도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약속을 지켜야 비로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거다. 한국은 또다시 본인들이 요구하는 관계 진전 방법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렇다면 무리야.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국교 단절하고 서로 상관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으니 우선 단절이 좋지 않을까. 확실히 일본은 지금까지 투자한 거에게 돈을 잃게 되겠지만 이젠 포기하자.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으니 이 기회를 틈타 향후 관계 개선에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그쪽 국민들이 무례하고 조심성 없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계속하는 이상 그쪽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관계 개선 같은 건 점점 멀어질 것 같은데요. 아베의 부재, 그렇지만 단기간에 한일 관계 진전 가능성 높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웃나라가 제대로 응답할 일을 하지 않고 이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적당히 조금은 학습 능력이란 걸 익혀주시게.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기 이전에 징용공 문제, 위안부상 철거 시행, 레이더 조사에 대한 사과부터 하세요. 다케시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출발선이고 그 외엔 뭐가 어떻게 되든 진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공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일은 과거는 그랬겠지만 현재는 서로가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관계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